안녕하세요. 토사부TV의 토사부입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상당한 파급을 주고 있는데요. 농지법에 대한 일련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쟁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섭 소장입니다. 네, 우선 그 토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최근에 이제 농지법 규정이 일부 이제 개정이 되어서 나온 부분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부분을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발의를 했지만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각 지자체에서 다시 이제 공고 고시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시행 규칙이 각 지자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강원도, 원주, 수도권 외곽지 위주로 해서 네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운영 방안이랄지 아니면 수익 방안이랄지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내용을 찾아보면 예전부터 이런 쪽으로 많이 서치나 개발하는 보고서 같은 내용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클라이덴 가르텐 클라이덴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내용이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차라고 해서 처음에 나라에서 이제 불화를 받고 받았지만 그게 네네. 개인 소유로 오면서 네네. 그것들이 도시 근교로 해서 활성화되고 개인이 빌려주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약간 세컨하우스의 형태이고요. 네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당일날 쓰는 시민농장 그리고 체제 네네. 그러니까 자면서 이용하는 시민농장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임대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활성화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역사가 있었던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예. 약간 18세기 산업혁명부터 그렇습니까? 산업화돼서 이제 약간 시민들이 쉬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걸 느낀 시점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던 그 대표적인 선진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쉼터, 그렇죠?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부분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 쉼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내지는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 뭐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도시에서 일하고 빨리 쉬고 빨리 되돌아가고 예. 약간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상당 기간이 이제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뭐 숙박시설의 대체랄지 아니면은 아무튼 이 소유농이 네.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쓰지 않을 때는 뭐 휴가기간에 임대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연세로 40만, 네. 40만 그 정도 뭐 빌려주고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치열하고 그 경쟁이 심한 그 사회 구조, 각 그 직장, 뭐 내지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수도권 인근으로 해가지고 그런 농지, 그 농지에서 이제 농막으로는 영위할 수 없었던 그런 숙박이나 아니면 거주나 아니면 이제 농사를 겸하면서 이제 쉴 수 있다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 투자의 개념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소유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꺼렸던 세컨 하우스에 대한 충족까지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좀 더 확장을 한다면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었던 소유자 이런 분들 자 핵심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구에서 하나의 필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보통 수도권이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농지에서 세컨하우스를 짓고 싶더라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망설이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네, 저는 이거 정부나 아니면 이제 농지를 담당하시는 부서 내지는 각 지자체에서 이제 농지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봤을 때 상당한 재량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농막을 20제곱미터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간단한 창고나
아니면은 이런 뭐 자재를 쌓아놓은 정도로만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서 싱크대와 화장실을 넣게 해서 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주차장과 부대 시설, 뭐 부대 시설에는 이제 저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치하게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농 이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5도 2촌. 5도 2촌입니까? 4도 3촌.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네요. 예. 4도 3촌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죠? 요새는 노트북만 있어도 어디서든 뭐 밭에서도 사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토사부님께서 이제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농지를 투자를 했던 사람 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이제 농지를 구입한 도심이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 농지를 많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별도의 창고나 아니면은 농지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존에는 무조건 하고 농막을 제외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과 주차장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여지없이 이제 개발 행위 그죠? 그렇죠. 예. 돈이 많이 들죠 일단. 예,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와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절차가 필수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농지법상 나와 있는 그 면적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1000제곱미터에 대해 가지고 개발 행위를 받을 적에는 제곱미터당 5만 5천 원에 5만 원. 5만 원입니까? 5만 원의 농지 전용 분담금이 발생되지요. 자, 그 금액과 그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3분의 1 중에서 이제 낮은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최고 한도가 16만 5천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약 한 1000제곱미터를 그 했을 적에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전용비만 해도 한 4천만 원. 예, 4천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건축에 필요한 그 도면에 대한 작업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목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수관, 우수관, 전기, 통신, 그리고 이제 베이스먼트 바닥을 기술해야 되겠죠? 이런 서류 행위와 이제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약 한 300평에 대해서 필요한 토목 비용, 물론 나머지 200평은 이제 농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 3, 4천은 크리번으로 날아가는. 네, 예. 그만큼을 세이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설 건축물 신고로 농촌 재령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농지를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내지는 새롭게 농지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많은 장애물이 해소가 네. 되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 새롭게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발표한 시점과는 좀 다르게 변경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저희들이 농지법상에 이제 체류형 쉼터라는 내용도 변경 거부할 시점만 해도 기존의 농지 규모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 미만. 네. 그런 내용이 일단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반 농지, 예를 들면 자연 녹지, 그리고 생산 녹지, 그리고 이제 보존 관리 지역 내에 있는 농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와 별도로 농촌 안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네, 절대농지라고 예, 하죠. 일반 절도농지라고 하는데 이 절대농지나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그 체령 쉼터가 안 된다라는 규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내용이 아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일단 그 체령 쉼터를 통해 가지고 투자의 개념 또는 삶의 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수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농지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그 농촌 체령 쉼터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들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못맡고 있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쯤 해가지고 양평, 원주, 뭐 이런 강원도 지역에 있는 평창까지 이런 뭐 지역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죠. 시행 전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하고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런 그 가상 질문들을 한번 뽑아가지고 네,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